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경제체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축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고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처칠의 재치 있는 명언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첫째, 자원 배분에 시장기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경제적 번영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둘째, 시장 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최상위층의 소득과 최하위층의 소득은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면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원리와 충돌하고 말죠. 정부가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각종 경제적 요인이 왜곡되고 사람들의 행태가 변화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악화된 소득 불평등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기간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를 기준으로 1996년 0.270, 2006년 0.312, 2016년 0.323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박 교수는 가장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서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가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1996년 0.120에서 2006년 0.187로 높아졌다가 2016년에는 0.177로 오히려 불평등 수준이 완화됐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격차도 1996년 0.046, 2006년 0.040, 2016년 0.04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확대된 가계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배우자에게 있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의 지니계수는 1996년 0.032에서 2006년 0.046을 거쳐 2016년 0.065로 뛰었습니다. 20년 사이 배우자의 소득 격차가 2배로 벌어졌습니다. 박 교수는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며 외벌이 가구와 비교해 배우자의 수입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 발전 와중에 기업 규모에 따른 급여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연령, 교육 정도, 산업 등 여러 변수 중에 기업의 규모가 급여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빠르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연령 차이가 급여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3%에서 2016년 27.0%로 줄었으며 교육 정도는 36.9%에서 38.6%로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 차이가 급여 격차에 작용하는 정도는 2000년 30.0%에서 2016년 38.3%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박 교수는 기술 발전에 적응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큰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급여가 높은 배우자를 만나면 가계 소득이 늘고 보다 큰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 환경 변화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가 창안한 곡선입니다. 아래의 그래프처럼 가로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누적 인구를 백분율로 표시했고, 세로축은 누적 인구에 대응하는 누적 소득 금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구 누적 비율과 해당 소득 누적 비율을 연결하면 로렌츠 곡선이 나옵니다. 만약 로렌츠 곡선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각선으로 나온다면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이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구가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완전 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평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곡선 A 또는 B와 같은 로렌츠 곡선이 그려집니다. 로렌츠 곡선 A와 B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의 50%가 곡선 A의 경우 전체 소득의 30%를 점유하고 있지만, 곡선 B의 경우 전체 소득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A보다 B가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로렌츠 곡선은 서로 겹칠 수도 있어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는 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것을 보완한 것이 지니계수죠.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 사회학자 지니가 만든 것으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을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라면 0, 완전 불평등하다면 1의 값이 나옵니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붙어 있어 분자의 면적이 0이 되죠. 반대로 소득 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의 인구까지 소득이 없다가 100%가 될 때 누적 소득이 100%가 됩니다. 따라서 완전 불평등한 경우에 로렌츠 곡선은 직각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때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과 같아 지니계수가 1로 계산되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